너무 오래된 거라 그냥 버렸어요. 그거 금도 아니고 그냥 싸구려 반지 같던데요. 오래돼서 낡았길래 버렸어요. 그냥 아버님도 아버님 나이대에 맞는 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낫지 않아요? 요양원 같은데 가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방에 있던 상자를 치웠다고 했을 때도 반지가 사라졌을 때도 참고 있었어. 내가 뭐라고 했지? 오래돼서, 낡아서, 지저분해서 버렸다고 했지. 너는 내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그렇게 쉽게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아니었다. 너는 내 인생과 기억을 내 마음대로 정리했어. 그런데 나는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아버지가 평생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오래된 물건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과 존재는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삶을 찾아가기로 말이죠. 과연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된 이도현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독주택. 이곳에서 저는 아내와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몇 달 전, 그날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고, 아내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주방으로 달려가 보니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이야, 정신 차려.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입술은 하얗게 질렸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내 목소리 들려? 눈 좀 떠봐.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텨.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하지만 응급실 문이 닫히고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 계신가요? 네, 제가 남편입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도착했을 때 이미 뇌출혈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이 집엔 아직 아내가 살아있는 듯한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아내가 직접 짠 손뜨개 식탁보. 칠밥이 살짝 풀려 있었지만 아내는 그것조차 소중하다며 매일 펴놓곤 했어요. 오래된 책장에 있는 아내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았던 책들. 책등이 너덜너덜해진 것들도 있지만 하나도 버리지 않았죠. 아내가 유일하게 소중하게 간직했던 고장난 필름 카메라. 오래전 여행 때 찍은 사진이 마지막이었고 이후로 고장난 채로 보관만 했던 물건이지만 아내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가족이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이 생각난다고 했죠. 저는 저녁마다 주방에 혼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을 뜰 때마다 습관처럼 아내 쪽을 쳐다보게 되지만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죠. 여보, 나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어디 있어?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방 안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나도 넓게 느껴져요. 아내가 있을 때는 코 고는 소리라도 들렸는데 이제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뿐입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전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엔 깊은 허탈감과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민석은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여기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괜찮다. 여기가 편해. 아버지, 엄마도 없는데 저는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시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선 안 돼요.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가 잠을 설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방에서 작은 사진 액자를 들고 나오던 손자 주원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엄마랑 아빠랑 나랑 같이 살면 재미있을 거예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 끄는데 그 따뜻한 온기에 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옷 몇 벌과 아내와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간단히 챙겼습니다. 선이야, 도현이 집으로 갈게. 하늘에서 잘 지켜봐줘. 현관문을 닫을 때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아들이 사는 집은 원래 제가 마련해 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 재개발되면서 분양권을 받았고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계약해 두었죠. 그리고 마침 아들이 결혼할 때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아들 신혼집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참 설레고 기뻤는데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는 걸 보며 흐뭇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낯선 환경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층으로 올라가 문이 열리자 손자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 방 보여줄게요. 얼른 와요. 아버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방은 미리 정리해놨어요.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며느리 유진은 밝게 웃었지만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도 어딘가 부드럽지만 너무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긴 소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모든 것이 세련되었지만 제겐 그저 낯설고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침대는 딱딱하고 낯설었습니다. 여보, 여긴 너무 낯설다. 눈을 감아도 아내와 함께했던 그 집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다들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 유진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저 역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아침은 드셨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은 견과류 우유예요. 그래. 고맙다. 아내가 매일 아침 차려주던 된장국과 같이인 밥이 떠올랐지만 말없이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거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고 식사도 조용히 해결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스며들 순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거실에서 신문 다 보시면 펼쳐놓지 말고 정리해서 방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거실에서는 주원이와 같이 하는 활동이 많아서요.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보기도 안 좋고 좀 번잡하잖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보고 방으로 들어가라는 뜻이겠죠. 미안하다. 말을 아끼고 조용히 움직이려 해도 저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못 주무세요? 그냥 잠이 안 오는구나. 새벽마다 거실에 나와 계시면 유진이가 좀 불편해해요. 아버지 계시는 거 알면 자다가도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은 원래 제가 마련해 둔 곳이었지만 이제는 한밤중에 거실에 나오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버님, 방 청소는 직접 해주실 수 있죠? 그야 그렇지. 내가 쓰는 방인데. 아, 그리고 세탁물은 각자 세탁기 돌리는 걸로 해요. 저희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었습니다. 그나마 손자 주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할머니랑. 하하. 옛날 얘긴데 궁금하니? 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주원이는 천진난만하게 질문을 던졌고 저는 마치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던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었지. 와, 엄마 된장찌개랑 뭐가 달라요? 할머니 된장찌개엔 사랑이 들어갔지. 주원이와 이야기할 때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주원이와 제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거실에서 불러냈습니다. 주원아, 너 숙제는 다 했어? 아니, 할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방에서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내 방에서 숙제해. 왜? 나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 좋은데? 그냥 엄마 말 들어. 그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제게 허락된 공간은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마다 뒤척이다 보면 결국엔 거실로 나가 창밖을 내다보곤 했어요. 이 집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방 한쪽에 쌓아둔 작은 박스 덕분이었어요. 그 안에는 저와 아내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주고받았던 손편지, 결혼 후 처음 선물했던 이미 고장 나버린 필름 카메라, 아내가 유난히 아끼던 낡은 사진첩. 손편지엔 아직도 아내의 필체가 선명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행복해요. 우리 꼭 늙어서도 손잡고 공원 산책해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박스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쪽까지 구석구석 다 찾아봤지만 흔적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분명 여기 뒀는데. 혹시 주원이 방에라도 들어갔나 싶어 거실로 나가는데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며느리 유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혹시 내 방에 있던 박스 못 봤니? 박스요? 그래. 거기 내 물건들 좀 들어 있었는데. 유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너무 오래된 거라 정리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리했다고? 네. 아버님 안 쓰시는 것 같아서요. 낡고 먼지도 많고 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어디로 정리했는데? 그냥 버렸어요.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렸다고? 아버님,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단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순한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실 한가운데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아버님, 그보다 아침 안 드세요? 민석 씨도 곧 출근해야 하는데 같이 드시는 게 어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없는 것도 버거운데 당신 흔적마저 이렇게 사라져야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사라진 이후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남긴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를 텅 빈 공허함이 채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버티며 살아야 하나? 하지만 저는 쉽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남은 것들이라도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났습니다. 서랍 위에 올려둔 결혼 반지가 있다는 걸. 그 반지는 제가 결혼할 때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번쩍이는 다이아도 비싼 금도 아니었어요. 작은 반지 하나. 결혼 후 아내에게 미안해서 한 번쯤은 좋은 반지를 사주고 싶었지만 아내는 항상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이 준 거니까 난 이 반지가 제일 예뻐.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지가 어디 있나 싶어 서랍 위를 찾아보는데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서랍도 다 뒤졌지만 반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침대 밑 옷장 구석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간 몇 주 전 아내의 물건을 정리했다던 유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네. 아버님? 내 서랍 위에 있던 반지야 못 봤니? 유진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장난감 반지 같아서 버렸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그거 금도 아니고 그냥 싸구려 반지 같던데요. 오래돼서 낡았길래 정리했어요. 싸구려 반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한 40년의 시간. 너, 내가 뭘 버린 건지 알긴 해? 제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냥 반지 하나잖아요. 그런 거 너무 붙잡고 계시면 마음만 힘들어요. 며느리는 다시 잡지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어요. 며느리라는 아이가 내 인생을, 내 기억을, 내 아내와의 모든 시간을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자체를 짓밟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반지가 사라진 것도 유진의 무심한 태도도 모두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반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한 40년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점점 더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물건이 사라지고 아내와의 기억이 사라지고 이젠 제 자신마저 이곳에서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갔을 때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셨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밝고 가벼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해서 서로 힘들지 않아요? 저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너무 다르고, 아버님도 솔직히 불편하시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편하다고? 이 집에서 제가 불편한 존재라는 걸 이제 대놓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냥 아버님도 아버님 나이대에 맞는 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낫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은 돌려 말하는 듯 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마디. 요양원 같은 데 가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짓는 듯 했지만 후련하다는 감정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 이게 진심이구나. 이 집에서 저는 짐이었습니다. 아들이 신혼집으로 처음 들어섰을 때 저는 이 집을 가족을 위한 공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집에서 저는 버려져야 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책과 펜을 꺼내들고 조용히 글씨를 적어 나갔습니다. 이 집을 팔자. 그리고 이들 앞에서 사라지자.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적어 놓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자. 그리고 이들 앞에서 사라지자. 결정한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짐짝처럼 취급받으면서도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곳은 낡은 건물 1층에 위치한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이 저를 반겼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웬일이야? 저와는 40년 지기 친구로 아직까지도 부동산 중개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준아, 오랜만이다. 그렇지,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가볍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집을 팔고 싶네. 아들 집 말하는 거야? 친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집 내가 아들 신혼 때부터 마련해 준 거잖아. 근데 갑자기 왜 팔겠다는 거야?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 정리하고 떠나려고. 친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명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겠지. 근데 내 아들이랑 며느리는 알고 있냐? 알 필요 없어. 어차피 난 이 집에서 밀려난 사람이니까. 제 말에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내가 알아볼 테니 서류 준비해. 그렇게 저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이웃 주민이 며느리에게 이사 가냐고 집 내놓으고 들었다고 이야기를 전했고 이렇게 이웃 주민을 통해 며느리 유진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뭘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내놓으실 수가 있어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퇴근한 아들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지만 유진의 격양된 목소리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아버님이 집을 내놓으셨대. 순간 아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대체 왜요? 왜 갑자기 이 집을 파신다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 민석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가족을 내쫓겠다는 겁니까? 그 순간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내쫓긴 거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집을 팔겠다고 선언한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들 민석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했고, 며느리 유진은 입술을 질끈 깨문 채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제발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갑작스럽다고?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난 이미 전부터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 내 아내의 덕분에 확실히 깨닫게 됐지.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랑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님이 여기 사시겠다며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맘대로 집을 판다고요? 맘대로. 맘대로 하는 건 너 아니었나? 네, 나는 내가 내 방에 있던 상자를 치웠다고 했을 때도, 반지가 사라졌을 때도 참고 있었어. 내가 뭐라고 했지? 오래돼서, 낡아서, 지저분해서 버렸다고 했지. 너는 내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그렇게 쉽게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아니었다. 너는 내 인생과 기억을 내 마음대로 정리했어. 그런데 나는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니?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거랑 이건 다르죠. 뭐가 달라? 아버님이 여기 계속 사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집을 판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의 대화를 녹음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실의 싸늘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서로 힘들지 않아요? 그냥 아버님도 아버님 나이대에 맞는 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낫지 않아요? 요양원 같은 데 가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듯 하더니 곧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 문제라도 돼요? 유진아, 지금 뭐라는 거야? 아니, 난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니까 따로 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말이에요? 저는 그 뻔뻔한 태도에 순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내 마음대로 나에게 요양원에 가라고 했지.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는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게 우습지 않니?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전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님 나이에 혼자 계시는 게 힘들 테니까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편한 곳이란 게 결국 너희가 편한 곳이겠지. 저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편한 대로 하기로 한 거다. 너희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서 정리하려 했겠지만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이 집을 팔고 떠나는 게 내 방식이다. 유진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아버님이랑 저희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침마다 거실을 다 사용하지 않나. 새벽마다 돌아다니지 않나. 솔직히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그걸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유진아, 그만해. 아들이 화를 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더 당당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솔직히 당신도 불편했잖아. 맨날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고. 지금 와서 왜 나한테만 이래? 그건. 민석은 말문이 막힌 듯 더듬거리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한테 복수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 아니다. 나는 이제 내 길을 가겠다.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 인생을 다시 찾으려는 것뿐이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오는 날, 저는 가벼운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거실로 스며들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아들과 유진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겁니까? 그래. 이제는 나도 내 길을 가야지. 민석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옆에서 유진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신다고 해서 다 해결될 것 같으세요? 저는 며느리를 한 번 쓱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방식대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손자 주원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저는 주원이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바닷가에 가서 살려고. 그럼 나도 할아버지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주원이가 유일하게 이 집에서 저를 가족으로 대해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 주원이 나중에 커서 꼭 놀러와. 진짜죠? 약속. 주원이가 내민 작은 손가락을 제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창밖에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한 후 예약해둔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지만 저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집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들리던 자동차 경적 소리 대신 이곳에는 오직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시 내 것이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었습니다. 아내의 기억을 짓밟히는 일도 없고 저를 짐짝 취급하는 사람들 속에서 견딜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제야 자유로워졌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이제 행복해질 거야. 저는 깊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만의 삶을 살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후 가족과 함께 지내려 했던 한 아버지.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꼭 행복한 일일까요?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결국 스스로를 위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참고 이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과 함께하면서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했던 선택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